아시안컵이 끝난 후 소속팀으로 향한 선수 중 요즘 가장 큰 관심을 받는 이들. 아무래도 손흥민과 이강인 선수겠죠. 토트넘으로 돌아간 손흥민 주장이 따뜻한 환영을 받은 것처럼 이강인도 과할 정도의 격려를 받았습니다. 일명 탁구 게이트. 하극상 사건이 공개되기 전까지만 해도 말이죠. 진실이 밝혀지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강인 선수는 파리 생제르맹 동료들 뿐만 아니라 엔리케 감독의 엄청난 지지를 받고 있었습니다. 아시안컵에서 3골 1도움을 기록하며 제대로 폼이 올랐다는 평가를 받았으니까요. 그 때문인지 엔리케 감독은 기자회견에서 아시안컵 경기를 보고 있느냐는 질문에 이강인이 뛰는데 챙겨보지 않을 수 없다. 그가 얼마나 더 활약할지 기대된다라고 답하기까지 했는데요. 과연 엔리케 감독은 이강인 논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최근 파리 생제르맹의 상황을 살펴보면 이강인을 향해 무한한 신뢰를 보이던 마음에 변화가 온 것만은 확실해 보입니다. 엔리케 감독은 클린스만처럼 선수 출신인 감독이지만 결 자체가 다른 사람입니다. 한국과 각별한 인연도 자랑하는데요. 그가 2002년 한일 월드컵에 출전했으며 8강전에서 우리와 맞대결을 펼친 선수 중 한 명이었기 때문입니다. 선수 시절 투혼 그 자체였던 루이스 엔리케였지만 더욱 강한 열망으로 똘똘 뭉친 한국 선수들을 이길 수는 없었습니다. 훗날 인터뷰에서 그는 2002년 월드컵 당시 한국 대표팀 선수들은 마지막 10분까지도 경기 시작 때와 다름없이 뛰었다. 감탄을 넘어 경악할 수밖에 없는 정신력이었다. 끝까지 패배를 생각하지 않는 그들의 모습에 깊은 감명을 받았다라는 말로 겸허히 패배를 인정하고 한국팀에 대한 존경심을 표하기도 했는데요. 선수 생활을 마무리한 후 AS 로마와 FC 바르셀로나의 감독을 맡아 지도자로서의 삶을 살게 됩니다. 유럽 최고의 감독, 피파 올해의 감독 등의 수상은 물론 트래블까지 들어올렸죠. 그의 경력 중 가장 돋보이는 부분은 메시, 수아레즈, 네이마르를 보유했던 바르셀로나를 이끌었던 시기였습니다. 이번 아시안컵 사례에서 볼 수 있듯 제 아무리 뛰어난 선수를 보유하고 있더라도 전술이 부족하면 경기력이 살아나지 않는 법인데요. 엔리케는 전술뿐만 아니라 최고의 선수들을 한 팀으로 융합시키는 능력마저 남달랐던 거죠. 실제로 바르셀로나 감독 시절은 물론이고 4년간 스페인 국가대표팀을 맡았을 때 그는 군대를 사찰하는 장군 같다는 별명이 붙을 정도로 엄격했습니다. 성격이 부진했던 스페인 국가대표팀을 정상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엔리케 감독이 한 일은 바로 식사 중 휴대전화 사용 금지 및 팀워크 활동 및 단체 훈련 강화였다고 하는데요. 실제로 점심시간 식사에 휴대폰 사용이 일절 금지됐다고 합니다. 오후 시간에는 선수들의 단체 훈련을 주로 하거나 날이 너무 더워 훈련이 어려울 때에는 방탈출 게임방에 데려갔다고 하는데요. 여기에는 엔리케 감독만의 뚜렷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선수들이 혼자 시간을 보내거나 끼리끼리 뭉치는 대신 팀워크를 다지라는 의미였기 때문입니다. 스페인 선수들 역시 불평 없이 받아들였다고 하는데요. 국가대표팀의 경우 보통 경기가 있을 때에만 소집돼 경기를 치른 후 헤어지곤 하죠. 그렇다 보니 해외파, 국내파, 20대, 30대 등으로 나뉘어지기 쉽고 고루고루 친해지기도 어려운데 당시 스페인 대표팀에는 그런 분위기가 전혀 없었다고 합니다. 일상생활과 훈련에서조차 원팀 정신을 강조한 엔리케 감독의 결단 덕분이었죠. 선후배 간의 위계 질서 역시 엔리케 감독이 강조한 것 중 하나였다고 합니다. 그 역시 스페인 국가대표팀 출신인데다 선수 생활을 은퇴하기 전까지 국가대표팀으로 활약한 인물이기도 했죠. 지도한 스페인 선수들은 후배들인 셈이고요. 까마득한 선배가 감독이 된 상황에서 선수들은 존경하는 마음은 물론 더 잘해야겠다는 생각으로 가득 찼을 겁니다. 이와 같은 히스토리를 갖고 있는 엔리케 감독이다 보니 탁구 사건의 전말을 들은 후 그가 받은 충격은 이만저만이 아니었을 겁니다. 파리 생제르맹에서는 은바페를 비롯한 다른 외국인 선수들에게 고분고분하게 굴던 이강인이다 보니 더 그랬을 거고요. 이 때문인지 이강인은 컨디션이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유럽축구연맹 챔피언스리그 16강전에 결장했는데요. 장염이 이유라고는 하지만 프랑스 현지에서는 엔리케 감독의 징계성 조치였을 것이다 라는 추측이 일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이강인은 최근 낭트전에서 선발로 모습을 드러냈지만 후반 16분에 교체되고 말았죠.
컨디션도 나쁘지 않았고 활약도 준수했지만 엘리케 감독은 그가 경기를 뛴 지 60분 만에 교체시켜버린 겁니다. 엘리케 감독의 성향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스페인 언론은 엘리케는 팀 분위기를 해치는 선수는 실력이 뛰어나더라도 절대 기용하지 않는다. 현재 파리 생제르맹 내에서 일어난 갈등이 아니기 때문에 이강인을 지켜보는 단계로 추측되지만 만약 파리 생제르맹 내에서 트러블을 일으킨다면 이강인은 벤치 신세로 전락할 것으로 예상된다라는 예측마저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실제로 엘리케 감독은 팀의 막내 그룹이자 재능 많은 선수로만 여겼던 이강인을 신중하게 관찰하고 있는 듯합니다. 특히 은바페가 이번 시즌이 끝나면 떠나겠다고 통보한 상태이기에 팀의 분위기가 해이해지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는 모습이죠. 은바페 역시 자신에게 호의적으로 굴었던 이강인에 대한 뉴스를 접한 후 전과 달리 거리를 두고 있는 모습인데요. 낭트전에서 이강인이 교체된 직후 바로 은바페가 투입된 것만 봐도 어쩐지 심상치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편 이강인이 한국 출신이라는 걸 이용해 아시아 마케팅을 활발히 펼쳐왔던 파리 생제르맹 구단 측은 이번 사건으로 인해 반발이 만만치 않자 손흥민 선수에게 먼저 사과하는 건 어떻겠냐고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엘리케 감독도 이강인에게 비슷한 이야기를 했다는 후문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순간까지도 이강인 선수 불매 운동과 팬들의 거센 항의에도 불구하고 하극상 논란에 대해 아무 말도 못하고 있죠. 아시안컵 기간 내내 밤늦게까지 잠 못 이루며 국가대표팀을 응원한 국민들을 조금이라도 생각했다면 절대 할 수 없을 행동이었기에 더욱 상처가 큰데요. 또 다른 당사자인 손흥민 주장도 만약 이번 건이 사실이 아니라면 직접 나서서 후배를 보호하며 해명할 법도 한데 침묵 중이고요. 더욱 기가 막힌 것은 이강인이 대표팀 내에서 폭력 사태를 벌였을 것이라 추정되는 것뿐만 아니라 함께 일하는 에이전시 측에 황당한 부탁마저 서슴없이 했다는 부분입니다. 이강인에게 광고 제안이 들어올 때마다 해외와 국내를 오가며 일을 처리하던 에이전시 직원에게 이강인의 친누나가 시리얼인 첵스 초코를 사와달라는 부탁을 한 건데요. 그것도 한국에서 사다 달라고 했다는 사실이 밝혀지자 어이가 없다는 반응이 일고 있습니다. 일적인 부분도 아니고 사적인 부탁까지 하다니. 이번에 대표팀 내 갈등이 밝혀지지 않는다면 앞으로 더 큰 문제가 생기지 않았을까 싶을 정도인데요. 한편 손흥민 선수는 지난 일주일이 인생에서 가장 힘든 한 주였다고 말할 만큼 마음고생이 심했었죠. 마음의 상처와 스트레스 때문인지 울버햄튼과의 경기에서 큰 활약을 하지 못했고요. 손가락 부상도 여전한 모습인데요. 그럼에도 팬들에게 1시간 넘게 사인을 해주는 모습을 보면서 국가대표의 품격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됐습니다. 무엇보다 손흥민 선수가 마음의 상처를 얻어 치유해 활짝 웃는 모습을 보여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 영상도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변함없이 항상 함께 해주시는 구독자, 시청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